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시간에는 118쪽부터 121쪽까지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1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 단위를 배웠는데요. 가로가 1,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 크기의 단위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공부합니다. 1번 지혜는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도 바닥의 넓이를 재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봅시다. 자, 복도가 이만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800cm이고 세로가 200cm라고 하네요. 이런 모양의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배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지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인 800 곱하기 세로인 200 계산하면 되겠지요. 자, 계산하면 복도 바닥의 넓이 알 수 있습니다. 8이 16 한 다음에 뒤에 있는 0만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요.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럼 이 숫자를 읽어보면 1, 10, 100, 1000, 만, 10만 그러니까 16만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의 복도 바닥처럼 넓은 장소의 넓이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지금 여기 단위만 봐도 숫자가 너무 크죠? 단위 넓이는 굉장히 넓은데 단위가 작기 때문에 수가 커집니다. 수가 커져서 읽기 불편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를 이용한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단위 넓이로 삼으면 되겠지요? 자, 우리가 1m는 100cm였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미터를 이용한 넓이 단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1제곱미터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쓰고 1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점은 지난번엔 제곱센티미터에서는 가로가 1cm, 세로도 1cm였습니다. 이번에는 가로가 1m, 세로가 1m입니다. 쓸 때는 1 쓰고 m을 쓰고 2를 작게 한 번 더 써볼게요. 1, m 쓰고 2 이렇게 쓰는 것이 1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럼 1제곱미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19쪽 보세요.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그리고 1제곱미터 안에 아주 작게 1제곱센티미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미터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1미터는 100cm입니다. 그럼 1m의 이 한 줄에는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들어갈까요? 한 줄에 100개가 들어가겠지요? 100개씩, 세로도 100개니까 100개씩 100줄. 100 곱하기 100을 해서 10,00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세로에도 100cm, 가로에도 100cm 적어 놓으세요. 그럼 결국 1제곱미터는 10,000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2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네, 맞습니다. 2만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요. 그러면 3만 제곱센티미터는 몇 제곱미터일까요? 3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 4개를 빼면 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번 모둠 친구들과 함께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지금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으로 넘어가세요. 슬기와 연수는 우리나라 광역시의 넓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넓이를 나타내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는 제곱미터보다도 더 큰 단위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대전광역시가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큰 수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한 다음 억이 되겠죠. 5억 3,900만 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곱미터보다 더 큰 단위가 필요합니다. 자, 아래 질문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아까 마찬가지로 수가 너무 커지죠? 수가 커져서 읽거나 쓰기 불편하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터보다 더 큰 길이의 단위 알고 있나요? 미터보다 더 큰 단위였던 킬로미터 기억나나요? 1000미터는 1km였습니다. 그럼 이 킬로미터를 활용한 넓이의 단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킬로미터라 쓰고 1제곱킬로미터라고 읽습니다. 따라 써볼게요. 1 쓰고 소문자 km 그리고 2를 잡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써보세요. 1 쓰고 km 작게 쓰고 숫자 2를 위에 작게 씁니다. 이런 정사각형 모양이 1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럼 1제곱킬로미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1km는 몇 미터였죠? 네, 1000m입니다. 그러면 가로가 1000m, 세로가 1000m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줄에 1제곱미터가 1000개 들어가는 거고요. 그 1000개씩 1000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총 몇 개인지 알기 위해서는 1000 곱하기 1000 계산해주면 됩니다. 공이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1 쓰고 0, 6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몇인지 읽어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결국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일까요? 200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 문제에 나와 있는 300만 제곱미터는 몇 제곱킬로미터일까요? 네, 당연히 3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꿀 때는 0, 6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4번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넓이를 여러 가지 단위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지역이 나와 있고요.
넓이가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0 6개를 빼주었었죠. 그럼 서울특별시에서 0 6개를 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605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부산광역시를 보면 제곱킬로미터가 몇인지 나와 있고 제곱미터가 비어 있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반대로 770에 0 6개를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전광역시는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꿉니다. 0 6개를 빼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539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마지막 칸은 그냥 비워둘게요. 자, 넓이를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냈을 때 다른 점이 있었지요. 제곱미터는 제곱킬로미터보다는 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교실이나 집이나 복도 이런 것의 넓이를 나타낼 때 적합합니다. 제곱킬로미터는 아주 큰 넓이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넓이, 인천의 넓이, 또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넓이,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조금 더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학 익힘책 78쪽부터 79쪽 문제 풀면서 배웠던 점을 한 번 더 마무리해 보세요.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